코비드19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테러레이터 검색을 진행을 해봤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저희가 왜 이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혈액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패널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것들의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석 자료가 저희가 어떻게 출처를 구했는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결과를 도출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한계점과 의의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코로나의 영향인데, 코로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영향도 매우 큰데요. OECD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저성장 고착과 기업 부상, 신용도기의 외환 위기 가능성, 외용불안 심화 등으로 전 세계가 공개적으로 사망 리스크를 겪고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타국에 비해서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 방역 조치를 잘 대응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이나 비정규직 중심의 실업 확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다룬 선행 연구를 보면은 우선 베로라는 경제학자는 과거에 해외에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빗대어서 과연 감염병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있고요. 포르세티라는 연구자는 감염병 변수가 경제 변수에 단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경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학자인 데이비드라는 연구자는 과거 팬데믹, 역시 이 연구자도 과거 팬데믹에 빗대어서 코로나가 과연 소득 불평등 같은 것을 어떻게 그 추이를 확산시킬까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보고서가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주로 거시 전망이나 예측치, 동향 등에 대한 연구가 많고, 사실 실증적 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황인데 저희는 이에 참관하여 전염병과 취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측정 및 평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팬데믹 이후에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 도시형 산업에서 발생하는 취약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이나 직업별 분류해서 그 필수 일자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농림업 부문에서는 농림업 산업이나 직업이 매우 필수적인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에서도 농림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업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보고서와 앞서 설명드렸던 선행 연구 등에 기초하여서 코로나와 앞으로의 코로나로 인한 실업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 지역별로 또는 전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분석 모형인데요.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수식으로 표현되는데 패널 데이터 분석이라서 일단 좌변에 있는 Y가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 일단 프로 IT라 써진 것이 광고 한지수인데요. 사실 이것은 지역 경제 지표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인데, 사실 그래서 GRDP 같은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것을 쓰면 가장 좋겠지만, GDP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매우 오래 시간이 걸리고, 사실 2020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통계청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광공업 생산지수라는 경기 동행성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19는 코로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를 동일 변수를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발생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라는 규모 자체로 측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더미로 설정한 이유는 맨 처음에 올해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에 코로나의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심리력이나 경제적으로 충격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동일 변수로 표시를 하게 되었고요. 메르스 역시 발생 여부를 비슷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부를 다루는 어글리라는 동백 변수는 기준에 따라 설정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농촌 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농촌 지역은 현재까지 산업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인식이나 기능이 역사적으로 많이 바뀌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시도별 데이터보다는 시군구나 어떤 읍면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 분석에서는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2020년의 영향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데이터의 한계로 통계청에서 집계된 게 없어서 저희는 시도별 자료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도별 자료를 모음에 있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라도 면적, 즉 농경지 면적이 약 15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 값을 전국 광역 시도 개수인 17개로 나누면 약 10만 헥타르가 나옵니다. 따라서 약 10만 헥타르 이상을 가지는 지역, 그리고 지역별 농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역시는 매우 적고 도 단위가 매우 높으니까 쌍봉 형태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저희는 그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이 약 10%가 나와서 20% 이상을 동시에 20% 이상을 넘고 농경지 면적이 기준을 만족하는 이 동시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풀드 OLS 모형을 사용을 했는데,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으로 우선 알파는 상상이고 관련 독립 분수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풀드 OLS 모형에서는 사실 시간과 배치에 상관없이 그냥 다 데이터를 모아서 표기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민혁과 모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민혁과 모형에서는 동일한 배치에 따른 어떤 시간에 대한 중속성이 반영될 수 있어서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이 모형도 같이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모형과 오차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UI라는 부분이 확률 변수로 구성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에서 주 20년간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메르스 자료는 KBS 인포그래픽에서 코로나의 경우는 질병관리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변수의 구성 및 내용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기초통계량에서 관측수가 약 3,700개 정도 되는데, 이는 페널리티의 기간이 약 2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고 월별 기간에 광역시도가 약 17개가 되기 때문에 관측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십니다. 저희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 풀드 OLS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들을 통제를 했을 때 생산지수의 경우에는 생산지수가 1씩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실현율이 약 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광공 생산지수가 경기 동행성 지표임을 생각을 해보면 생산지수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호전되는 것이므로, 경기가 호전될 때 실현율이 떨어진다는 어떤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여부 역시 실험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더 높은 실험률을 가져왔다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메르스 역시 코로나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고, 농촌 여부 역시 실험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농촌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실험률이 더 감소되는 그런 특이한 변화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레퍼런스 그룹은 코로나 비발생, 그리고 메르스가 비발생한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 이렇게. 하면 이민혁과 모형에서도 분석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하나 큰 차이점은 코로나19 더미에서 그 추정치의 값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메르스 더미에서는 그 추정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메르스의 경우 2015년에는 병원 내 확산으로 인해서 큰 전염력이 없었고 무사히 지나간 반면에, 코로나의 경우 현재 다양한 지역에 산발적으로 전파되고 있어 높은 전염력을 띠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높은 실험률의 감소를 부의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과도 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풀드 OLS 모형에 기초하여 저희가 이민혁과 모형을 따로 설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발표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회계 분석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별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 농촌 지역을 정의한다는 것은 시군구 데이터 또는 읍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도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는 집단관리로 분석한 것이고, 이럴 경우에 기초적으로 일단 개별 그 지역에 적용되는 관계를 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를 시군구 데이터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싶었지만 이 자유 한계로 인해서 이는 어쩔 수 없이 고려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와 농촌의 구분 기준을 다소 자의적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시군구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농촌 지역의 정의를 따지고 있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의미를 활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생산지수 역시 추후에는 GRDP 데이터로 바꾸어서 조금 더 엄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의 의의는 저희가 도농지역 간 실험률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염병이 있을 때 농촌 지역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률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성 지역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성 지역에서 보다 감염병으로 인한 실업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나타났을 때 농촌의 실업 흡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성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지만 농촌성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는 농촌 지역의 긍정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농촌의 저밀도 공간이라는 그런 것에도 비추어 보았을 때 농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실업률 영향의 차이도 저희가 이번에 보여준 의의인데요. 메르스보다 코로나가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전염력이 매우 낮았는데, 코로나의 경우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높은 재현성을 보이고 있어서 전염병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스 같은 전염병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전염병들은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2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이 실물 경제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업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보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지역별 실업 차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